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는데 일단 오늘 나갈 부분은 말이죠. 집합이에요, 집합. 그래서 오늘은 집합, 내일은 명제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수업 시간이 지금 아마 20번보다도 20번 이내에서 한 18번 정도에서 수업이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수업은 말이죠. 진도를 일부러 천천히 끌을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지금 10과 10나의 내용을 갖다가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될 내용들만 지금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굳이 끌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지금 집합에서부터 나왔는데 집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은 말이죠. 크게 많지 않아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내신을 할 때는 말이죠. 집합의 표현 방법이 원소나일법으로 되어 있느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느냐 2가지 특히 있다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에서 집합을 원소나열이 아니고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놈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 집합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차 수학능력 시험에서 조건제시법의 형태로 나왔던 문제가 6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6문제를 다 살펴보고선 내가 과연 이해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해는 하긴 하는데 수원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가 아니면 10가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것 같다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은 말이죠. 10과 10나에 관련된 내용이나 수원이나 수투나 전부 다 개념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출제돼요. 이해력의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게 말이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됐을 때 그 조건제시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가 집합에서 배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뭡니까?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말이죠. 저 뒤에 가서 이항 정리를 가게 되면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시 또 부분집합의 개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집합의 개수는 2가지 형태로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일단 앞부분에서는 중복순열을 이용한 경우 제가 지금 중복순열을 얘기했는데 중복순열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그냥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집합을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집합의 포함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 사이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이것도 이게 2007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나왔었던 문제예요. 포함관계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간혹가다 학생들이 말이죠. 멱집합 같은 거 물어보고 그럽니다. 멱집합 시험에 나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멱집합을 다룰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에 필요한 내용 정도만 다루는데 일단 오늘은 조건제시법에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정수 n에 대하여 두 집합 an과 ba를 정의내렸는데 an이란 집합을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원을 잘 몰라서 문제를 못 풀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수원의 내용도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단 조건제시법이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이 바로 뭡니까?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얘는 조건이 하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건이 몇 개, 2개인 경우도 있어요. 띠리릭, 띠리릭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런 조건도 만족시키고 동시에 이런 조건도 만족시키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와 얘와의 관계는 or가 아니고 뭐예요? and입니다. 일종의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말이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뭐냐면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갖다 뭐로 바꿔야 돼요? 원소나열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원소나열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한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구나. 표현은 집합으로 표현돼 10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수원에 있는 로그 부등식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그 2의 x가 로그 부등식 풀까요? n이지 않습니까? n도 미치인 로그로 바꿔야겠네요.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로그 2의 몇 승? n승이를 생각했네요. 미치 1보다 클 때는 전체 부등호 방향과 진수 사이의 부등호 방향의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뭐가 된다? 2의 n승보단 적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여기에 x는 로그의 뭡니까? 진수입니다. 로그의 진수니까 진수 조건에서 0보다 크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 나열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여기서 일로 갈 때 수원이 취약하신 분들,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말이죠. 중요한 건 10가 10나가 아닙니다. 뭡니까? 수원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수원이 진짜 취약한 거예요. 수원으로 수업을 갖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집합 AN입니다. 그래서 집합 AN인데 문제가 뭐라 했어요? 이게 지금 집합 AN인데 집합 AN의 값이 원소날 형태로 바꾸니까 뭐예요?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0부터 2n승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기억이 뭐였었어요? A1을 구하래요. A1은 n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됩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니까 2의 몇 승? 1승. 1승이니까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결국은 0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니은하고 디귿 푸는 거는 수원 시간에 다루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주어진 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2007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 상대적으로 조건제시법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제가 이제 보여주는 문제들은 이제 조건제시법 문제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지수로그에서 4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행렬에서 2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수로그와 행렬이 아닌 수열이나 수열에 극한 확률, 통계 이런 쪽에서는 조건제시법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가장 출제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지수로그 파트라는 겁니다. 출제되면 대부분 다 몇 점짜리? 4점짜리로 나오겠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오늘 첫째 수업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해력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요것도 일종의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 좀 요거는 쉬우니까. 요거는 얘는 쉬운데 이제 얘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 수일의 내용이죠. 자, 볼까요? G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는 이렇게 생겼대요. 바로 뭡니까? 순서쌍을 말합니다. 수평축, X축, 수직축, Y축,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점은 요런 조건을 만족한대요. 실수이면서 Y 이퀄 5의 X승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생긴 뭐예요?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곡선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것이고 곡선은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지 않습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뭐하고 있어요? 증가함수라는 거는 나중에 수원 시간에 배우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G라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G라는 집합의 원소를 이거 가령 A, B였다 치면 얘는 바로 Y 이퀄 5의 X승이라는 곡선상에 있으니까 X 대신에 A, Y 대신에 B를 집어넣은 B 이퀄 5의 A승이 만족된다 라는 말을 이런 집합, 조건제시법 형태로 주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을 조금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거 풀어볼까? 이따 좀 이래야지 새끼야. 선생님 수원 시간에 풉시다 이래야지. 풀어볼까? 네, 수원 시간에 풀도록 하고 우린 지금 말이죠. 조건제시법으로 나왔던 문제들을 갖다가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수로그에서 문제가 2문제가 더 나왔었는데 이 새끼 거기서 또 저 트림을 하고 그래버려.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지수로그 방정식의 문제거든요. 지수로그 방정식. 그러면 지수로그 방정식의 입장에서만 봤더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가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말이죠. 평가 모의고사 9월에 봤었었는데 애들 대부분 다 틀렸어요. 맞춘 놈도 풀어서 맞췄다기보다 그냥 대충 좀 비벼서 맞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피냐면 말이죠.
자, 교재 13페이지를, 아니, 13이 아니고, 뭐야, 이거 왜 없어. 옆에 20. 자, 20페이지에 문제 있어요. 20페이지에서 왜 20페이지에 실어놨냐면 20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수체계에서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니은에서는 연산에 대해 닫혀있냐를 물어본 것이었었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조건제시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20페이지에 있는 문제에서 기억을 풀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시. 자, 보세요. 잘 안 풀리죠?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는 겁니다. 자, 두 함수 fx는 로그 x고 gx가 10의 x승인 지수함수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가 지수함수죠. 부분집합 C에 대하여 집합 A, B를 다음과 정했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여러분들 기억만 푸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집합 C가 이거래요. 집합 C가 지금 원소날법 형태로 주어졌죠? 10분의 1과 10을 원소로 가질 때 이로부터 집합 B가 이거냐 물어봤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라. 즉 얘를 풀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집합 B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집합 B는 뭐라고 그랬냐면 C라는 집합의 원소인 GX를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러면 GX가 뭐냐? 10의 X승이 GX예요. 그러니까 10의 X승이 GX인데 GX 얘가 집합 C의 뭐래요? 원소래요. 근데 집합 C는 이게 집합 C지 않습니까? 집합 C 원소는 얘하고 얘지. 그러니까 이거 10의 X승이 C의 원소니까 이 10의 X승이 10분의 1이든가 아니면 누구든가 1이든가 아니면 누구다 10이다를 만족하는 누구? X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결국 10X니까 10분의 1을 만족하는 X를 구하라고요. 10분의 1은 10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만족하는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1은 10의 몇 승? 0승. X는 얼마? 0. 10은 10의 1승. X는 얼마? 1. 그러니까 만족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요것들이 바로 집합 B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집합 B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과 1이다 해서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된 놈을 원소나열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뜯어볼 것 같으면 이거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인 그런 지수방정식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지수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내용 중에서 말이죠. 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수원을 사실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 수원의 내용만 알고 있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수원을 공부를 안 했다 칩시다. 수원을 공부만 하죠? 한 지수로그 나가는 부분 한 일주일만 공부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고사장 가서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풉니다. 못 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보고 수능 문제는 굉장히 깊이 있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도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되는 문제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과 개념을 융합을 시키는데 융합을 시킬 때 약간 좀 드러나지 않게 시켜서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또 제시해야 될 공부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씨발 배드민턴 선수야. 배드민턴 선수인데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운동 많이 해야 되지. 배드민턴 선수한테 필요한 덕목은 뭐야? 뭔가야? 배드민턴 선수한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운동 능력 중에서? 작년에 말했어? 그래 이 새끼야 작년에 말했으니까 물어보잖아. 기억 하나 못하나. 야, 배드민턴 선수한테 필요한 운동 능력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민첩성. 아, 좋습니다. 배드민턴 하려면 말이죠. 넘어졌을 때 탁 이렇게 치고 탁 이런 거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첩성과 순발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이 어리버리한 코치 새끼가 배드민턴 선수를 불러놓고 뭘 시키는 거예요? 웨이트 스트렝을 졸라게 시키는 겁니다. 이거 백덱 플라이 뭐 이런 거, 예? 뭐 바벨 이런 거만 졸라 시켜요. 그랬더니 막 팔두께가 막 이렇게 됐어요. 가슴이 만큼 나왔어요.
하지만 몸이 유연해, 안 유연해? 안 유연해. 민첩성이 있어, 없어? 없어. 순발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힘은 좋아서 때리면 배드민턴 공이 셔틀콕이 한 300m씩 날아갈지언정 바닥에 떨어지는 셔틀콕을 튀어올리게 할 수를 없더란 얘기입니다. 즉,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운동을 해줘야 돼요. 지금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 그 100m 달리기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뭔데? 폭발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폭발적인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m 달리기 선수는 뭘 해야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허벅지가 막 이만해져야 돼요. 근데 아세요? 황영조 씨발 달리기 졸라 잘하는데 황영조 허벅지 요만하던데요? 황영조가 사용하는 근력, 즉 마라톤 선수가 사용하는 힘과 지금 100m 달리기에 사용할 때 필요한 근육이 같지를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100m 달리기 선수한테 폭발적인 근력을 갖다 길러주지 않고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지구력을 길러주는 운동을 실시했어요. 지구력. 100m 선수 달리기 때 지구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력이 필요합니다. 폭발적인 근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수학능력 시험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에 선생, 아니 그래도 말이야. 아니 운동선수한테 지구력도 필요한 거 아니야? 사실 맞죠.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지구력은 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지구력이 아니라 근력에 따뿐인 거죠.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저것도 할 필요 있어요. 요것도 할 필요 있어요. 사고력을 높이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7차 수학능력시험 요즘 나오는 문제 추세가 지금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내년 수학능력시험 난이도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근데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깊은 사고력을 요구한다든가 굉장히 깊은 개념이라든가 10과 10나의 내용이 많이 융합된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은 내용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면접 딱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뭐예요? 장문의 문제들입니다. 한 10줄, 11줄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냥 읽다 보니까 뭔 말이야? 에이 몰라 씨발. 그 다음 읽다 보니까 뭔 말이야? 에이 몰라. 이러다 보니까 씨발 25번까지 왔는데 푼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력을 높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못 푼 이유가 뭐라고요? 이해력이 딸려서 문제를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아니 10가 시간에 제 얘기를 10가는 설명 안 하고 난데없는 이해력이에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10가에 있는 내용, 절대로 깊이 있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밖에 안 나와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10가가 안 돼가지고 10가나가 안 되니까 수원이 안 돼요. 10가나하고 수원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10가나를 몰라도 수원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10가나를 몰라서 수원을 많이 못한다라면 9가나는 아나? 중3들이 하는 거. 그건 알아? 8가나, 중2들이 하는 건 알아? 아니 10가나부터 할 것 같으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저 기본부터 하려고 하면 아니 왜 10가나부터 해? 한 7가나부터 하지 왜?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안 해도 돼요. 10가나에서 깊이 있게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거 제가 10가나만 갖고 설명을 하려 했더니 별로 진짜 나오지 않는데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10가나에서 필요한 내용이 수원에서 어떻게 출제되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게 차라리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해. 순발력. 그게 이 새끼야. 순발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장문의 문제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석에 있는 문제들을 보죠? 순발력이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SJR 정석 제 책, 이런 거, 수원책, 보면 순발력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안 길러져요. 어떤 걸 봐야 순발력 길러집니까? 기출문제 중에서도 자기가 안 본 기출문제. 물론 여러분들 뻔히 알아요. 기출문제 하나도 제대로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냐면요. 일단 기출문제에서 장문의 4점짜리 문제들을 보시는 겁니다. 7차 수능에서 나영에서만 여태까지 시험이 10번 봤기 때문에 문제가 300문제입니다.
그중에 단순 계산 문제를 한 50문제 빼놓고 하더라도 한 250문제가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이 중에서 한 반수 이상이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수원을 너무 모르는구나가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애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일단 7차에서 나왔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와 수능 문제를 갖다가 일단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이해력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처럼. 그래서 이해력을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해를 안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다고요. 그게 포인트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근데 내가 야 이거 이러지 이런 말이야. 아 그런 말이었군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어? 이 쌍놈 새끼. 쫙쫙 풀고 잘 풀잖아요. 그 새끼 푼가 못 푼 거야. 못 푼 겁니다. 실전에 가가지고 그런 유사한 문제를 절대 맞추지 못해요. 이해력을 높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장문의 문제들 갖다 많이 읽도록 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문제 볼 것 같아요. 말이죠. 요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말이죠. 작년 평가 문제인데 여기서 또 애들 이해 못해서 또 많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는지 풀 수 있는지를 갖다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쉬쉬. 자, 13번.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K라는 집합을 정의 내렸는데 AK라는 집합의 원소는 L이래. 근데 그 L에 대한 조건 뒤에 쫙 나와 있죠? L은 일단 자연수이면서 동시에 로그 L의 지표와 로그 K의 지표가 같다를 만족하는 L로 이루어졌대요. 자, 수원의 내용이 사실 많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지표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로그 L의 지표. 자릿수와 상관이 있는 거죠. 로그 L의 지표와 로그 K 지표가 같았대요. 지표가 같으니까 둘 다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릿수가 같다는 얘기네. 또 모르십니까? 수원의 내용인데 이거 수원에서 상용 로그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와 로그 L의 지표와 로그 K 지표 같단 말은 L과 K는 자연수이면서 자릿수가 뭐하다? 같다는 얘기네요. 그럼 가령 A에 여기서 지금 A에 10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A에 10이니까 지금 K가 얼마일 때요? 10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K의 지표, 로그 K 지표, 로그 10이죠? 로그 10의 지표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로그 L의 지표도 얼마가 돼야 돼요? 1. 로그 L의 지표가 1 됐단 말은 L이 몇 자릿수? 두 자릿수. 두 자릿수니까 뭡니까? 10, 11, 12, 땡땡땡땡땡 어디까지? 99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AL이란 집합은, A10이란 집합은 10, 11, 10에서 어디까지? 99까지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10, 11, 땡땡땡땡 어디까지? 99까지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면 그게 A99와 같냐 물어봤어요. A99는 L이 얼마일 때요? 99. 그러니까 뭡니까? 로그 99의 지표와 같다를 로그 K가 지금 얼마예요? 99니까. 로그 99의 지표 얼마입니까? 1. 그러니까 로그 L의 지표가 얼마예요? 마찬가지도 1. 그러니까 L 몇 자릿수? 두 자릿수. 그러니까 뭡니까? A99도 집합 10, 11, 12, 땡땡땡 어디까지? 99까지 가겠네요. 그래서 두 집합이 어떻더라? 같은 집합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을 풀었다는 말은 이거를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AK라는 집합을.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해가 안 됐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을 때 그 조건제시법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문제를 푸는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애시당초 문제를 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 이해력을 기른다. 꼭 이해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만 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건시법 문제, 제시법 문제는 그만 보도록 하고 왜? 마음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씨발 나는 왜 이렇게 못 풀어? 마음이 아프니까. 조건제시법의 중요성은 제가 지금 설명했고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13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원순화시킬 수 있느냐? 문제가 지금 관건이었더라라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에서 집합의 원소, 부분집합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여러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1이 원소입니다. 2도 원소예요.
3은 원소야,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야. 3이 원소가 아니고 뭐가 원소야? 집합 3이 원소입니다. 그리고 누가 원소야? 집합 4, 5가 원소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서 3은 원소입니까? 아니네요.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요? 집합 3이 이게 집합 A의 뭐다? 원소다. 이렇게 써야겠죠. 아니면 집합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집합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쓰셔야겠네요. 자, 집합 4, 5는 집합 A 원소입니까? 맞는 말이네요. 원소죠? 집합 1, 2는 부분 집합입니까? 집합 1, 2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부분 집합 맞습니다. 집합 3, 4, 5가 부분 집합입니까? 아니죠. 왜? 4라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합 4, 5가 원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하려면 제대로 맞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3과 집합 3과 집합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틀린 말이었네요. 집합 3이 원소가 아니고 부분 집합이냐? 틀린 말이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집합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은 말이죠. 10가를 공부하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되겠느냐고. 출제가 되겠느냐고. 출제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 나 그 말이요. 이게 원소인지 부분 집합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러신 분들은 말이죠. 만약에 나중에 조카가 아니면 지 여자친구의 뭐 동생이 지 남친의 뭐 여동생이 물어봤을 때 모르면 개망신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신다라면은 수능 끝나고 하세요. 뭐라고요? 수능 끝나고. 알았어? 수능에는 절대 이런 내용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그렇게 했고 2번이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보자. 수학은 말이죠.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공식 같은 것도 최대한 외우지 마셔야 돼요. 공식이란 것을 암기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론을 해서 그 공식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어떤 원리 때문에 그 공식이 만들어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공식을 외워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 기본적 공식이 아니고 뭐 이상한 공식들 있죠.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외우는 공식들. 그런 공식도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일단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A1, A2, A3, 땡땡땡땡, AN까지 원소가 모두 몇 개 있어요? N개 있대요.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만들m에 있어서 A1이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A1은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A1이 취할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두 가지만큼의 경우를 취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부분 집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A2도 말이죠. 부분 집합 내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다 몇 가지? 두 가지씩이에요. 2가 몇 번? n번만큼 곱해졌다 보니까는 경우수가 모두 몇 개? 2의 n가지만큼의 경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모두 2의 n승계만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A2는 꼭 포함되고 A3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은 모두 몇 개니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부분 집합을 만들면서 A1이 취할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왜? A1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A1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경우수 몇 가지? 두 가지예요. 반면에 A2가 취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네요. 어떤 거도 포함해야 된다. 이 한 가지밖에 없죠? A3가 취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예요. 뭐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한 가지입니다. 나머지 새끼들은 다 몇 가지? 두 가지죠? 두 놈을 제외하고는 다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우수는 2의 몇 승? n-2승까지만큼 있더라.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부분집합을 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이항정리에서 배웁니다. 수학능 시험에 출제되기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나중에 수원 시간에 다루도록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구한다라고요. 그래서 집합 A가 1, 2, 3, 4, 5일 때 부분집합은 모두 몇 개냐? 원소가 몇 개? 1, 2, 3, 4, 5. 몇 개? 5개. 부분집합 몇 개? 2의 5승. 몇 개? 32개만큼 있겠네요. 이거는 X, 또 우리가 싫어하는, 뭐야? 조건제시법이네. 뭐야, 이거? 이거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원소나열법을 바꾸시는 겁니다. 불러보시는 거예요. 누나! 불러봐. 2, 3,
5, 7, 9? 99 크로스코냐, 이 새끼야? 여기서 멈췄겠네요. 원소가 모두 몇 개? 4개. 원소가 4개니까 부분집합하면 2에 4승, 16개가 되겠네요. 그냥 A와 B와의 교집합을 원소로 하는 원소.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뭐예요? 누구야? 2, 3, 5. 그러니까 이거 집합식은 뭐가 되는 거야? 2, 3, 5 이렇게 생각했죠? 그냥 이거의 부분집합 모두 몇 개? 몇 개? 2에 3승 8개. 할 수 있어 없어? 요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신 겁니다. 그러면 되셨어요. 뭐 더 이상 우리가 노래 깔 게 없어요. 노래 깔 게 없어요. 집합 A는 원소가 A1, A2, 땡땡땡 AN인데 부분집합 중 A1과 A처럼 반드시 포함했대요. 그때 부분집합 모두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2에 몇 승계? 원소가 모두 몇 개? N개. 근데 특정한 두 원소는 꼭 뭐 포함되려죠? 걔들이 각각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씩이야, 한 가지씩이야? 한 가지. 나머지 두 가지. 여기 몇 승? 2에. N-2승. 이게 되겠네요. 근데 그게 몇 개래요? 16개. 2에 몇 승? N-4니까 N 얼마다? 6. 네, 이 정도도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 그래도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아시면 충분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바로 뭐냐면,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10가와 10나의 내용 중에 말이죠.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집합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야, 나 여태까지 수학 너무 못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집합했어요. 예? 집합하고 명제, 인수분해 조금까지 하다가 다시 때려치고. 여름방학 때 다시 뭐 했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하자. 해서 또 뭐 했어요? 집합 명제 했어요. 그러다 또 때려치고. 그냥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야, 내가 지금 수원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잘못 들어가지고, 10가 나를 못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다시 뭐 했어요? 수원 안 하고, 10가 나 했어요. 그때 또 뭐 했어요? 집합했어요. 그래서 집합에 있는 내용은 알아요. A가 B의 부분집합일 경우입니다.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집합 A에 있는 임의 원소를 끄집어냈더니, 그놈이 집합 B의 원소가 되더라. 그게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정의입니다. 언더스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 필요 없어. 그런 정의 알 필요 없어요. 언더스탠? 네 여자친구 이름 정의야? 아니야? 씨발, 그러면 몰라도 돼. 자, 그래서 A 교집합 B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A와 B와의 교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집합 B인데 그 안에 집합 A가 들어있는 이런 형상이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A와 B와의 교집합을 구하면 교집합은 바로 뭐가 되더라고요? 집합 A가 될 거라고요. 두 번째, A와 B와의 합집합을 구하면은 A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A와 B 합집합은 뭐가 된다고요? 집합 B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예요? A 차집합 B를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 A란 집합에서 B란 집합을 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A란 집합에 있지 않은 새끼는 어떻게 뺄 거예요? 그러니까 A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빼내는 게 아니고 A란 집합에서 A와 B와의 공통인 교집합 부분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집합의 정의예요. 알았죠? 이걸 갖다가 다시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차집합에 관련된 이 정도까지 수학용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집합의 정의다 보니까 A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이었을 때 A 교집합 B가 A였죠? 이걸 뭡니까? A 차집합의 A 교집합 B인데 여기서 A 교집합 B가 A였으니까 뭡니까? A 차집합 A가 됐겠네요? 남는 게 없죠? 뭡니까? 공집합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A와 B와의 포함관계가 이거가 되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가 될 것이다. 요 정도 아십니까? 요 정도 아시면 돼요. 수능에서 요 정도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집합의 포함관계가 수능에서 출제되면 어디서 출제되냐면은 바로 확률 파트에서 출제됩니다. 확률 파트에서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기타 덧셈 정리라든가 곱셈 정리 부분에 출제가 되는데 수원 시간에 그 부분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갖다가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복습을 안 했어. 상관없어. 수원 시간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도 만약에 수원 시간에도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좆되는 거야.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완전 개 되는 거예요. 씨발. 난강원 와서 재수해. 완전 개 만들어 줄게. 다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07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웬 젠장 짝대기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거 말이죠. 수원 시간을 배우는 조건부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만 일단 설명할 수는 없고 수원 내용이니까 P, A 바 B라는 말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의 확률이고 이 공식이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거죠. P, B분의 P, A 교집합이다. 수원을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거야. 지금은 몰라도 이거 수원 배우면 다 아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야. 이거의 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PB가 얼마로 했어요? 3분의 2라고 그랬네? 대답 좀 해. 그냥 선생님 PA와 PB는 줘줬는데 PA 교집합이 안 줘줬잖아요. A가 B의 뭐래? 부분집합이래.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A와 B와의 교집합은 뭐하고 똑같다고? A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분자를 뭐라고 이것은? PA라고. PA가 얼마인데? 이게 답이야 이 새끼야. 그 답이 얼마야? 8분의 3. 언더스탠? 야, 그럼 씨발 이거 풀자고 한 2, 3일 시간 잡아가지고 집합 공부할까? 요거 하나 하자고 2, 3일 잡아줘 집합 공부할까? 이 원리 한번 따져볼까? 미분으로 한번 증명해줄까? 행렬로 한번 표현해볼까? 그런 지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까먹었네요. 드모르강의 정리 설명 안 했네요. 드모르강의 정리.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일어나는 경우와 그거 네 가지 경우와 또 뭐 하나 기억하기 뭐예요? 딸에 강은 강인데 제가 수업하다 나중에 수원시에 수업하다 그래. 야, 이 새끼야 뭐 생각나는 강 없어 그런다고요. 생각나는 강이요? 한강이요? 그래. 아니 수업 시간에 왜 한강이라고 지랄이야. 씨발. 생각나는 강 없어. 그럼 뭐야? 드모르강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 다 보면 무슨 문제입니까? 확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드모르강의 정리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드모르강 뭐라고요? 강이야 이 새끼야. 강.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 즉 괄호를 없앨 때가 바로 드모르강의 정리입니다. 드모르강의 정리는 뭐가 돼요? 여집합이 되니까 뭐가 되고 A가 되고 여집합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교집합이 뭐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바뀌고 여기가 뭡니까? 이렇게. 아니면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었다. 괄호를 없애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거 뭐가 됩니까? A에 뭐가 되고 여집합. 합집합에 여집합의 뭐라고요? 자기 자신 뭡니까? B. 이렇게 생각했네요.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구하라 했어요. 드모르강의 정리죠. 괄호를 없애면 합집합 뭐로 바뀐다고요? 교집합.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고 A. 여기는 뭐가 되고 교집합. B에 뭐가 됩니까? 여집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모르강의 정리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야 됩니까? 증명이 필요 없다고요. 7차 수능에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예요. 드모르강의 정리가 무엇이고 드모르강의 정리가 어떨 때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기억하시는 게 더 낫지 쓸데없이 드모르강의 정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알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 드모르강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된다라면 어디서 출제된다고요? 확률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문제는 뭡니까? 덧셈 정리와 연결돼서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확률 시간에만 배워봐 20분 정도만 배워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봤어? 네가 풀어봐. 1번. 야, 이거 풀 줄 아는 놈은 더 이상 우리 드모르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한강, 낙동강까지 다 아는 것이다. 1번 풀어봐. 좆됐네. 응? 우리 오늘 2개 한다 그랬지? 집합 다 한다 그랬지? 지금 집합 다 끝났지? 집합 다 끝났지? 다 끝났는데 씨발 아직 20분 남았네. 그럼 명제 나갈까? 그 명제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좋았어. 잽새 기출 좀 찾아봐야지. 빨리 1번하고 2번 풀고 있어, 이 새끼야. 시간이 남아돌아. 여러분, 나중에 말이죠, 저한테. 아, 선생님, 70분 수업인데 시간 남았다고 끝내면 어떡해. 씨발, 70분 다 해야지. 제발 부탁하는데 그러지 좀 마. 수원 시간이나 수투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라면 막 씨발 막 쉬는 시간에도 하고 보충도 때리고 이러지만 우리 십가나 이럴 땐 좀 마음 편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십가나 시간은 좀 마음 편하게. 자, 칠판에 있는 문제가 지금 말이죠. 평가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칠판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집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유한집합의 원소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전체 집합 U예요. 여기가 집합 A가 있고 여기가 집합 B가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읽었습니까? A의 집합이면 동시에 B의 집합이니 얘를 뭐라고 읽어요? A 교집합 B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냐? N, A 합집합 B. A 합집합 B 앞에다 N을 썼다는 말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에는 일단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했더니 어머머머 A 교집합 B분은 집합 A 할 때도 한 번 들어갔고 집합 B 할 때 한 번 두 번이나 들어갔네요. 한 번만큼 빼줘야겠죠? 빼기 N A 교집합 B다. 이게 바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understand? 그 다음에 또 여집합이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이 여기에 있는 원소네요. 요거 A가 아닌 놈, A가 아닌 놈이 A의 뭡니까? 여집합이죠. 바로 A의 뭡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이랬더니 말이죠. 쓸데없이 말이죠. 지금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 이런 것도 공부하려 들어요. 그 미친놈입니다.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얘네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수원 시간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이 내용을 이용해서 확률이란 전체 일어난 경우의 수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NU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지금 수원 시간에 수업할 내용 갖다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NU분의 NA 플러스 NU분의 NA 여사건은 NU분의 NU 이렇게 생겼죠?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써줘요? PA라고 써줍니다. 플러스 이거 뭐가 되겠어요? 맞죠? PA의 여사건의 합은 얼마더라? 1이다. 그래서 지금 A란 사건 일어날 확률과 A란 사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더라? 1이다. 이게 바로 지금 수원 시간에 배울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또 수원 시간에 배울 덧셈 정리입니다. 이 경우 A 합집합 B 원소의 개수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NU로 나누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NU분의 NA 합집합 B는 NU분의 NA 플러스 NU분의 NB 마이너스 NU분의 NA 교집합 B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의 경우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A 합집합 B,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겠네요. 이것은 뭐가 됩니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다. 이게 지금 뭡니까? 네모치는 내용들이 바로 수원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로부터 즉 집합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수원 시간에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하게 될 거예요. 이 기초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조건 제시
조건부 확률이 등 모든 기타 모든 확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이해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조금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십가나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수원 이해가 안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 풀으려고 딱 봤더니 아까 PA 교집합 B 조건부 확률이라고 알려줬었죠? 이런 거 뭐라고 했습니까? PA 바 B는 뭐라고 그랬어요? PB분의 P, 왜 춤춰? A 교집합 B 이거라고 그랬죠?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떠올라야 돼. 뭐가? 강. 뭐가요? 여집합 있죠? 뭐가 떠오른다고요? 드모르강의 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일어날 확률을 드모르강의 정리를 이용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A 합집합 B의 전체에 뭐예요? 여집합의 확률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 요거 이해합니까? 여기서 아까 넘어간 게 바로 뭐라고요? 드모르강의 정리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여사건의 확률과 사건 A의 확률이 하면 항상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러니까 A 합집합 B 여사건의 확률이란 바로 뭐예요? 1-P A 합집합 B를 말하는 건데 항상 사건의 확률과 여사건의 확률의 합은 얼마니까? 1이니까. 여사건의 확률은 바로 뭐예요? 1 빼기 사건의 확률입니다.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문제네요. 그러면 결국 뭘 구하라는 거예요? P A 합집합 B의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P A 합집합 B의 계산은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나중에 수원 시간에 여러분이 푸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드모르강의 정리가 어떨 때 사용된다고요? 로그에 사용된다고? 통계? 행렬? 어디서 사용된다고요? 확률에서 이렇게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 이런 부분에서 드모르강의 정리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모르강의 정리가 어떤 내용인지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도만 아시면 되지 그 원리를 이해한다든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원시에 다시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또 나온 게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로서 출제됐었던 것은 뭐 이런 문제? 근데 이 문제를 풀으려면 말이죠. A와 B가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히 십가와 상관이 없이 뭐냐면 완전히 수원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가에서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왜?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은 수원을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십가로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풀어봤었지만, 우리 아까 교재했었던 거, 이런 거는 PA바 B의 값 정도만 아실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원 시간에 쉽게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고. 자, 이거는 아까 풀어봤었고, 자, 마지막으로 드모르강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 U는 원소가 X인데 그 X는 10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래요. 10보다 크지 않은 자연수를 조건제 시법이 아니고 원소날 시켜보는 겁니다. 원소날 시키면 뭐예요? 자연수가 돼야 되죠? 1, 2, 3, 4, 5, 6, 7, 8, 9. 10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크지 않은 자연수지. 빨리 적거나 같다. 크지 않았단 말은 적거나 같다는 얘기네. 얼마입니까? 9, 10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집합입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2, 4, 6, 8이랍니다. 그럼 A의 집합, 교집합, B의 집합 하니까 떠오르는 강이 있죠? 뭐가 떠오른다고요? 드모르강이 떠오른다고요. 드모르강의 정리에 의하면 이거 뭡니까? A 합집합 B의 뭡니까? 여집합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이 새끼들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얼마라고? 2, 4, 6, 8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합집합 B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전체 집합에서 2, 4, 6, 8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뭡니까? 1, 3, 5, 7, 9, 10 이렇게 생각했네요. 이것들 원소를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35가 됐을 거라고요. 1번 풀었습니까? 1번 푸신 분은요. 2번하고 3번 풀지도 마세요. 1번 푸신 분은 2번하고 3번도 필히 풀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더스탠? 그래도 심심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저보고 풀어달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3번을 푸는데 3번 문제는 아까 2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노가리 깠어요. 말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특기적성 했더니 선생님 저 특기적성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못 푸는데요. 상관없어 이 새끼야. 이런 문제들, 말이 많은 문제들을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1번, 2번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3번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빨리 3번 연습하십시오. 실시. 사실 이 문제는요, 문제에서의 명료성이 떨어집니다. 명료성이란 말은 뭐냐면, 자, 어떤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그 출제자는 이런 뜻이야 하고 냈는데, 100명의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99명의 학생은 이런 뜻을 알고 있고, 한 놈은 이런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럼 99명이 나쁜 놈이야? 한 놈이 좀 이상한 놈이야? 한 놈이 좀 이상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그 표현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지금 이해하려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냈는데 100명의 학생 중 한 50명은 이런 말에서 생각하고 50명은 이런 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문제 낸 놈이 잘못입니다. 문제가 명확하게 무엇이다를 갖다가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못하고 모호하게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어서 문제를 보고서 이게 이 말이야 이 말을 또 잘못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그런 모호한 표현 절대로 없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항상 명료성이 있는 문제들만 나와요. 왜? 명료성이 떨어지다 보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문제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Understand?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 문제 이의제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다 이의제기 해봤자 다 각 학생이 틀린 겁니다. 교사가 틀린 거예요. 다 평가 문제가 다 이깁니다. 왜? 항상 검토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게 보면 말이죠. 전체 40명의 어느 학급의 특기적성 교육 후 당구 검도 중 한 강좌를 신청하였다. 이 표현만 가지고 야, 나 같은 날라리 새끼, 양아치 새끼들은 이런 거 하려면 또 안 하거든. 거기다 짱박혀서 자빠에 자든가 막 씨발 학교 매점 가서 놀든가 이런 거. 당구장가 당구 치고 있다고. 당구 치는 거구만, 특기적성 교육은. 특기적성 교육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야. 안 들어도 되는 거야. 꼭 다 듣는다는 거야. 뭐야? 말 뜻으로 보면 어느 학교 특기적성 교육으로 당구 검도 중 무조건 적어도 한 강좌는 신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 모두 다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적어도 한 강좌니까 한 강좌 들어도 되고 두 강좌도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그런 표현이 없이 특기적성 교육으로 당구 검도 중 한 강좌를 신청하였다 그러면은 신청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하는지가 좀 모호하다고.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문제라고요. 언더스탠? 대답 좀 해줘. 언더스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 칩시다. 무조건 다 하나씩은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구를 선택한 아그들로 이루어진 집합. 당구가 영어로 뭔데? 빌리아드. 집합 B라고 합시다. 검도를 선택한 학생들이 집합. 영어로 뭔데? G. 검도.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B라는 집합과 G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얘기네요. 무조건 저것도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얼마라는 겁니까? 지금 40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지금 NB, 당구, 빌리아드를 선택한 아그들이 몇 명이고? 23명이고. 그 다음에 G, 검도, NG, 검도를 선택한 학생들이 얼마입니까? 지금 21명이 됐을 때. only 당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only 당구란 것은 여기가 집합 B고 여기 집합 G지 않습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네. 이거 우리가 안 배웠다고 해서 이런 거 못 풉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집합 B에서 B와 G와의 공통의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냥 결국 여기에 애기들이 몇 명만 있는지 아시면 되겠죠? 봐라. 자, 지금 뭐였었어요? B 합집합 G의 원소의 개수는 NB 플러스 뭡니까? NG 마이너스 N B 교집합 G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라고 이게? 40. 이거 얼마예요? 23. 이거 얼마야? 20. 이거 얼마가 돼야 돼? 4. 여기 아그들 몇 개 있다 여기? 4개. 근데 여기 집합 B에는 모두 몇 개 있었어요? 23개. 23개에서 4개 빼니까 얼마입니까? 19개 되겠네? 이해하십니까? 이거를 집합의 형태로서 표시가 아니고 단순하게 벤더의 그림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말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10과와 10나에서는 말이죠. 10과와 10나에서는
수1이나 수2를 풀어나가는 데서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 뿐이에요. 하지만 그 밑바탕이 없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수1을 공부하시면서 수2를 공부하시면서 그때 어떤 용어라든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교무실 찾아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가리 깨집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책을 보시든가 아니면은 비타이도 질문방에다 글 올리시면 조교들, 전문 조교들, 그것만 다 아는 조교가 3명 있어요. 정확히 잘 다뤄드릴 겁니다. 왜냐? 그 전문 조교들은 말이죠. 질문하면 답변 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너도 해봐. 한 1년 12달에 갔다가 매일 하루에 한 40개씩 달아봐봐. 그 맨 처음에 달면은 질문한 놈이 자기가 질문한 거와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고 답변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걔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조교님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변을 한 1년, 2년 달다 보면은 학생이 얘가 지금 질문하는 거 봐서도 뭘 모르는지를 알아. 나보다 더 나아. 노가리 까고 하는 건 내가 낫지만 질문 답변은 조교가 나아. 그러니까 조교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셨죠? 욕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될 공부는 수1이나 수2로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 방향도 말이죠. 개념에서 멈춰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수험생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든가 3학년에서 재수 돌입하시는 분, 장수 돌입하시는 분들은 개념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개념과 이런 장문의 문제들, 즉 유형 문제들을 갖다가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이 멘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10가나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10가나 수업을 하면 첫 수업이나 두 번째 수업까지 듣고서는 꼭 학생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해요. 아니, 10가나 몰라가지고 씨발 수강 신청했는데 수원 내용 노가리 까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었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보여줄 텐데 10가나에서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0가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가령 무리함수의 그래프라든가 분수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못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갖다가 진짜 길게 설명해요. 한 몇 분? 한 20분. 무리함수, 분수함수 합해서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 정도 보고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수원을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수원입니다. 필요한 게 수2예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10가나 내용을 어떻게 섞어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10가나 단독적만으로 내용을 알아도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업 시간에 수원의 내용이 거론되더라도 말이죠.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면 끝이야, 씨발.